우리가 겨울왕국이라는 그 영화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개봉이 됐는데 너무나도 열풍을 갖고 왔어요. 그 노래 주제 우리가 Let It Go, Let It Go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겨울왕국이 너무나도 우리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그러한 영화 겨울왕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겨울왕국을 동성애 영화라고 볼 수 있는 이유들이 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디즈니랜드에서 우리가 그 동성애 행사 같은 걸 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디즈니 애니메이션 가운데서도 가장 동성애가 노골적으로 표현된 작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LGBT라고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이와 같이 LGBT가 이 겨울왕국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8가지가 무엇인가 살펴보면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 동성애를 암시하는 영화라 그렇게 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엘사는 동성애자인가? 그리고 주제가 레디꼬라고 알고 있지요. 이 레디꼬라는 주제가가 현재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커밍아웃의 주제가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성애자들이 이제 내가 동성애자다 커밍아웃 하는 그러한 표현을 할 때 이런 주제가처럼 이 레디꼬를 많이 사용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영화 속의 남자 주인공의 목소리를 연기했던 조나단 글로프는 공개된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역할을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또 추측해보죠. 또 오큰이 남편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고 있고요. 왕과 왕비는 전형적인 동성애 혐오자로 묘사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영화의 원작자인 안데르센은 양성애자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변태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엘사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뒤 그녀의 옷이 동성애자처럼 화려해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8가지 이유로 그 겨울왕국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동성애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냐. 거의 주인공들이 이제 동성애자였고, 그 다음에 또 전형적인 그런 양성애자라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동성애자들을 표현하는 그러한 암시적인 영화가 아닌가 그렇게도 이제 해석이 된다는 거죠. 또 다국적 기업들이 동성애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나서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스타벅스 너무 유명하지요. 전 세계적인 체인점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스타벅스가 어떤 커피의 대명사처럼 얘가 전국적으로 많이 오픈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커피 하면은 스타벅스가 먼저 연상이 되는 그러한 다국적 기업이죠. 그런데 스타벅스가 LGBT 동성애자들을 주인공으로 광고를 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화려하게 치정을 하고 트랜스젠더가 출연해서 상업 광고가 공개된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돼서 트랜스젠더죠. 스타벅스를 주문할 때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동성애자들을 위한 후원금을 로얄티로 지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들이 광고를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광고 수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후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트랜스젠더를 광고 효과로 내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또 버거킹, 뭐 코카콜라, 또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구글 같은 그러한 또 포털 사이트, 인터넷 보면은요, 무지개 색깔을 제가 이야기했죠. 6가지, 육색기라고 합니다. 그 6가지의 이 컬러를 동성애자들의 상징적인 그러한 깃발을 사용하면서 광고하는 거예요. 근데 무지개 색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몇 가지입니까? 7가지 무지개 색깔을 알고 있잖아요. 빨주, 노초, 파남, 보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동성애자들의 상징적인 그 깃발, 그게 6색깔이에요. 페이스북 6가지 색깔로 있죠. 구글 6가지 색깔이 있어요. 또 코카콜라도 6가지 색깔로 광고하고, 그 다음에 버거킹도 6가지 색깔로. 왜 7가지가 아닙니까? 6가지요. 이거 뭐냐? 동성애자들에 대한 후원, 기업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모든 상업적인 곳에 침투하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에 후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단체에다가 후원하게 되는 거죠. 물론 꼭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뭐 사용을 하는 것이 별로 없다. 꼭 이렇게 해서 뭐 의미 부여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느냐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우리는 이런 기업에다 이렇게 또 투자를 하고 광고를 하고 수익을 얻는구나.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안 사 먹고 사용을 하지 말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광고와 이러한 수익 창출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된다 이거죠. 애플 최고 경영자 CEO 팀 쿡이라는 사람이 동성애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내성적 성향을 부인한 적은 없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적도 없다 하면서 자기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준 선물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사진 보니까 신은 너희를 증오한다는 문구 새겨져 있죠? 그 새긴 플랫보드를 몸에 걸고 확성기를 통해서 게이들에게 비난하는 기독교 근본주의자와 그들에게 맞서서 당당하게 애정 표현을 하는 것을 보세요. 그 부끄러움도 없고 미안한 것도 없고 죄의식도 없다는 거예요. 당당하다 이거죠. 근데 로마서 1장 27절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이게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서 부끄러운 일이 바로 이거예요. 동성애입니다.
바로 게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혐오스럽죠. 또 이런 표현한다면 징그럽다. 뭐 닭살 돋는다. 뭐 그렇게 표현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창조할 때 구분해서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가 한 몸이 돼서 부부가 돼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이런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이런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오히려 자랑스럽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은, 아, 이 시대가 정말 악하구나.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홍석천 씨도 보세요. 커밍아웃 했잖아요. 2000년 오래됐어요. 공개적으로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18년도에는 용산 구청장으로 나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구청장이 되면 동성애자 상담 센터를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물론 그것이 물거품이 됐죠. 이와 같이 인기 있는 스타들, 공인들이 이렇게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하면서 이제는 떳떳하게 그렇게 이제 TV에 출연하면서 또 우리 청소년이라든지 또는 그러한 예민한 그러한 나이대의 사람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개인은 당신의 가족, 형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가능해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상태에서.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인정하고 동조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인적인 그런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커밍아웃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예민하게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이러면서도 떳떳하게 나온다면은 사회적으로 볼 때 통념상 괜찮구나. 저렇게 해도 인정받고 활동할 수 있겠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죠. 최근에 윤여정 씨를 한번 보세요. 큰 아들이 커밍아웃, 동성결혼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 안 된 이야기예요. 최근에 영화를 찍고 영화 결혼 피로연이라는 그런 관련의 인터뷰를 하던 중에 나의 첫째 아들이 동성애자다라는 걸 밝혔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윤여정은 동성애자인 주인공의 할머니 역할을 맡았어요. 그러니 뭐 너무 자연스럽게 거부감이 없이 그 주인공들의 그 또 대사에 너무 쉽게 자연스럽게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러면서 그 대사를 공동 집필하면서 자신이 아들에게 전했던 그 진심 어린 말들을 그대로 영화에 반영했다. 그렇게 고백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맞아 들어간 거지요. 그 대사도 공동으로 집필하면서 자기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어린 그 아들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영화를 찍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얘기인데 2000년에 커밍아웃을 했고 그 다음에 뉴욕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을 당시 온 가족이 뉴욕에 가서 결혼식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공인들의 당사자나 그 가족들 중에서 이러한 분이 왜 없겠느냐. 아마 커밍아웃을 하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더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참 안타깝지요. 동성애 혐오 반대. 유럽연합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도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대요. 그 유럽연합에 가입한 국가가 24개, 25개국 되잖아요. 물론 이제 그리스도가 유럽연합에서 나타난다, 대표다, 이제 12개 국가로 될 것이다. 그런 일들도 많이 이야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유럽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차후 설명하겠지만 그 유럽연합에서조차도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럽의 대다수의 나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켰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성애 혐오를 반대한다는 거죠. 혐오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의 어떤 인격체로 존중해 줘야 된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성소수자를 위한 성중립 화장실도 있어요. 학생들이 본인이 원하는 성과 이름과 화장실을 결정할 수가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왔죠. 미국에서 내가 남자지만 나는 여자처럼 생각하고 여자처럼 변신을 했기 때문에 나는 여자다. 그래서 여자 화장실을 가겠다. 이렇게 되면은 법적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또는 여자가 나는 신체적으로 생물학적인 여자지만 남성화되어 있다. 옷도 외모도 모든 것이 남자다 하고 남자 화장실에 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는 허용해라. 법으로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어요. 남장 여자, 여장 남자, 화장실 들어가면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트랜스젠더가 돼가지고 남자가 여자가 됐어. 여자 화장실 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 알 수가 없어요. 커밍아웃 하는 그런 상태라면 모를까. 이제는 그렇게 변복을 하고 또 외모가 그렇게 변했다면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는 화장실 사용하는 것도 불안하지요. 독일 베를린 공중 화장실에 남녀 공용 소변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시대 앉거나 서서 이를 보게 만든 성중립 소변기가 나와 있어요. 앉아서 볼일 볼 수도 있고 서서도 볼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같이 남녀가 한 화장실에서 이런 소변기에 앉거나 서서 볼일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도 물론 변기도 이렇게 지금 제작돼서 나왔지만 그림도 반은 남성 정도로 돼 있고 반은 여성으로 돼 있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성중립,
그런 뜻이에요. 동성애. 그래서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 있고 중립된 동성애자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이다라는 그런 사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백악관에도 성소수자를 위한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어 놨어요. 성중립 화장실. 그러니까 레즈비언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2선이 됐잖아요. 당선됐잖아요. 근데 그가 내걸었던 공약 중에서 미국 군인들 중에서 트랜스젠더들은 다 아웃시키겠다. 그렇게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얼마나 좋은 제도인지, 좋은 공약인지 정말 우리가 박수를 치고 싶은 것이죠. 미국에서도 트랜스젠더가 군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10,000명 정도의 그 트랜스젠더 그 모든 사람들을 이제 강제 퇴역시키는 거야. 강제 제대시킬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건 말이 안 맞는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작년에 그 하사 출신 하사관 가지고 뭐 20명 여자 대학교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트랜스젠더식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와가지고 나는 여자다. 그래서 여자 화장실을 쓰고 여자 군인으로 그렇게 재입대를 하겠다 했는데 불어댔잖아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런 공용 화장실이 있을 것이고 이제 누구든지 이제는 트랜스젠더들은 남자 화장실도 갈 수 있고 여자 화장실도 갈 수 있어요. 최근에는 한림대 강동 성심병원에서 성중립 화장실이 만들어졌고 또 고려대 안암병원에서도 성정체성 혼란에 대한 상담 등이 가능한 트랜스센터, 그러니까 젠더 클리닉이 문을 열었어요. 또 성공회대학교 천주교지요. 트랜스젠더를 위한 성중립 화장실 설치를 결정을 했다. 그래서 이제는 대학교에서도 뭐 이것저것 따지기 전에 이제 모든 대학교 내에서도 이러한 성중립 화장실이 분명히 더 많이 확산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학생들이 입학이 되면은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권이 있다. 이거는 합법화된 것이다. 그래서 이런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요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있었잖아요. 지금도 대부분의 화장실이 남자, 여자 구분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는 성중립 화장실 표시에는 성적 소수자를 상징하는 도안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유럽입니다. 오스트리아. 동성애를 지지하는 신호등을 설치했어요. 여자는 여자끼리 손잡고, 남자는 남자끼리 손잡고, 이와 같은 신호등.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한시적으로 무슨 행사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죠. 유엔에서도 동성애 우표가 발행이 됐어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게이, 레즈비언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이 하나의 트렌드로 잡혀가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거부감이 없이 이제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모르게 세뇌되고
무감각해진다는 그런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대학병원들이 젠더 클리닉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서울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트랜스젠더 클리닉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상담할 수 있는 과가 생겼다는 자체가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런 젠더의 생각을 갖고 있는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현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젠더 클리닉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서울 고대병원, 한림대, 강동 성심병원. 이제 큰 대형 병원, 대학병원에서는 이제 이러한 젠더 클리닉의 과들이 신설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많으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그리고 이것이 겉으로 이제 계속 드러나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진료과가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영국의 걸스카우트에 보면요, 남자가 여자애들과 함께 샤워도 하고 잠도 잘 수 있게 하라는 지침을 발표했어요. 참 황당하죠? 왜냐하면은 남자인데 자신이 여자라고 주장을 하면은 여자들과 함께 화장실과 탈의실과 텐트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한 지침서가 걸스카우트 기구 내에 그게 이제 새로 지침서가 내려진 거죠.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멤버를 위한 지원책이라는 지침서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주장하는 성의 편의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남자가 나는 여잔데 하면은 여자들과 같이 화장실, 탈의실, 텐트 사용하고 또는 여자가 나는 남자인데 하면은 또 남자 화장실과 남자 탈의실과 남자 텐트를 같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샤워도 할 수 있대요, 같이.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변태적인 비정상적인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실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정상적이잖아요. 정말 변태적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일이 가까이 왔다. 여자가 남자 된 고교생 수련해서 남자방 쓰게 해달라. 학교 측 결정. 궁금하죠? 우리나라예요, 이거는. 먼 나라가 아닙니다.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전환자 학생의 수련회 참여를 제한하는 건 차별이다. 차별이래요. 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건 차별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남자가 여자하고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여자가 남자하고 같이 있을 수 있어요. 화장실, 기숙사, 숙박. 이제는 앞으로는 분리가 안 돼요. 이제 한 그 방 안에서, 한 시설 안에서 이제 같이 샤워도 하고, 화장실도 이용하고,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거는 성차별이래요. 그렇게 안 하면은.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보세요. 여성에서 남성으로 전환한 트랜스젠더인 고등학생 A씨.
2박 3일 수련회를 앞두고 남학생방을 쓰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했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부끄러운 일이고, 변태적인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이 여자면은 여자가 되는 거고, 내 생각이 남자면은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쓰는 거야. 이런 시대가 점점 더 폭넓게,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랬어, 지금. 그래서 성공회 대학교, 대학 최초로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했어요. 성별, 장애,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트랜스젠더도 되고 아무 이제는 구분이 없어요. 성별 구분이 없어요. 남자 여자 동성애들 다 한 화장실 사용이 돼 앞으로. 이게 성공회 대학교의 최초 성중립 화장실 설치.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11번의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됐어요. 한국교회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되면 되겠습니까? 차별하지 말아라. 이게 합법화되면은 우리는 이제 설 자리가 없어요.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지적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차별 금지가 됐어요, 이제는 법이. 그 위험하죠.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어요. 2020년. 평등법 발의했습니다. 2021년. 평등 및 차별금지법 2021년 발의했어요. 거기에 국회의원들 이름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이제는 교회에서도 이러한 설교를 못합니다. 고발이 들어가요. 신고합니다. 차별했다. 이래서 고발하면은 그 교회가 살아남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교계에서 막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막아야 된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로 무서운 일이죠.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매년 발의를 합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응? 똑같은 인격체인데 왜 차별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죄의식이 없어요. 이게 악하다, 죄라는 것을 모르고 그들 편에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다른 법안도 참 많은데 하필 왜 이런 동성애자를 지지하는 성소수자들을 지지하는 차별금지법을 계속 발의하냐 이거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교회는 모임뿐 아니라 전하는 메시지도 통제를 받게 될 것이다. 맞아요.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죄다 설교를 하면은 이제는 그것이 통제 대상이 되는 거야. 고발되는 겁니다. 교회가 핍박당해요. 지난번 우리가 코로나19 시대 지났잖아요. 그때 얼마나 많이 교회가 힘들었어요. 예배에 들어가는 것도 식당에 들어가는 것도
어느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공무원들이 파견돼 가지고 예배 드리는 동안 감독하고 있어요. 사진을 다 찍습니다. 마스크를 했는지, 방역을 다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지, 거리 제한은 잘 하고 있는지 이걸 다 지켜봤다니까요. 저도 예배를 드리고 설교할 때 여자 공무원이 왔어요.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진 다 찍었어요. 거리 제한 두는 거, 그리고 마스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약품 소독제는 비치하고 있는지, 출입 명부는 작성하고 있는지 보고 갔어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설교가 은혜가 되겠어요? 무슨 감시받고 있는데 무슨 말 하나 잘못하면은 그게 다 녹화돼 가지고 고발 들어가는데 주의 종들이 설교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을 겁니다. 가면 갈수록 이러한 제도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교회가 유지하기가 힘들어지고 담임 목사의 설 자리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요, 이제는 교회는 더 위축이 되고 더 음지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종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하는 그 말마다 다 신고가 들어가고 고발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대가 악한 시대요. 음란한 시대요. 깨어 기도하는 시대가 되었단 말입니다.